최근 시카고시는 속도 제한 규정을 강화해 시속 6마일에서 10마일을 초과해도 속도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결국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소수계나 노동자 계층에게는 불공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 설치된 162개에 달하는 스피드 카메라는 매일 차를 몰고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 계층이나 유색 인종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레드라이트 카메라 시스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마크 월러스는 일생에 티켓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연장자들도 갑자기 날라온 $35짜리 스피드 티켓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놀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규정은 속도 제한을 10마일 이상 초과해야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 문턱을 6마일로 변경시키면서 무심코 운전하던 시민들은 갑작스런 티켓을 받게 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스피드 티켓 발부 건수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데스플레인에 사는 김모 씨는 한 달 전 시카고 피터슨 길을 지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그 후 최근 $35짜리 스피드 티켓이 우편으로 날라온 것입니다. 그는 그곳이 학교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스피드를 줄여보았지만 거기 카메라에 잡힌 모양이라며 학교 운영 시간도 아닌 저녁 시간이었고 속도 제한 사인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시 측은 이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의 감소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앤토니 비틀 CEO는 이 속도 규정을 예전처럼 10마일 기준으로 돌리기 위한 발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최근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최소한 3명은 코로나19 감염을 통한 항체를 몸속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기간 중 오미크론이 확산 추세였을 때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CDC의 전염병 태스크포스 팀의 닥터 크리스티 클락은 오미크론 확산 시절 주민들이 감염을 통한 항체 형성 추세를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이 정도로 나타난 것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연령대를 놓고 볼 때 지난 2월 현재 평균 58%의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7세 이하 아동과 10대 청소년층에서는 무려 75% 정도가 항체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월에만 해도 43%였던 것이 한 달 새 15%가 급증한 것에 대해 되도록 신속하게 이런 데이터 변화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재빨리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몸속에 코로나 항체가 생긴 것은 코로나 감염을 통해서는 물론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으며 이런 자료를 분석해 향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커뮤니티 주의 사항 등을 이슈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CDC의 로시알 웰렌스키 디렉터는 밝혔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틱톡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망가는 하나의 챌린지가 10대들의 인기를 끌자 경찰이 나섰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비디오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경찰은 10대 청소년 부모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며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청소년들이 주로 동네 주택가를 돌며 현관문을 발로 차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물론 집주인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중범죄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샴페인에 거주하는 티네이저 엄마는 집에 있던 두 아이들로부터 직장에 연락이 와서 집으로 달려가 보니 현관 문짝이 부서진 상태로 매달려 있었으며 이런 행동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샴페인 경찰은 동네 여러 집 현관이 밤사이에 부서진 것을 확인했다며 주위 주민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 한 명이 체포된 후 다음 날 부모에게 인계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어킥 챌린지라 불리우는 이 틱톡의 트렌드를 막기 위해 부모의 협조가 최우선이라며 자녀가 경범죄 혹은 중범죄 등 형사처벌을 받아 일생 동안 그 범죄 기록이 따라다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학교 버스 운전 안내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구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고 한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주인돈 신부를 윈티비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드라이빙 관계인 것 예.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런 거에 인볼브하게 되셨죠? 제가 이제 스쿨버스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버스 운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이제 교육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회사에 적응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잡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은 특히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을 하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노스브룩 베이스도 그렇고 이제 다른 몇 군데도 그렇고 이제 한인들이 이제 점점점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서로 돕고요. 한인 동포 중 은퇴자들은 물론 중년층과 젊은 층까지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70 넘으신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하면서 예를 들면 3,000불 이상 벌 수 있느냐. 근데 운전은 아주 쉽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중년 한인 여성들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주 신부는 덧붙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들, 어린아이 돌보는 것 때문에 직업을 못 갖는 분들이면 애를 데리고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예, 학교 가기 이전. 그렇죠. 또는 만약에 우리 애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 애가 가는 학교 노선을 같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끝나면 또 애들 돌볼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젊은 엄마들한테 그 강조해서 이 일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중년 여성들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스쿨버스 운전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을 원하는 한인들은 하루 5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혹은 하루 7시간을 보장받는 풀타임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스쿨버스 운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 운전자는 늘 모자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플라이 하셔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스쿨버스 운전하면 큰 버스 그것만 생각하는데 작은 버스도 있고요. 또 미니밴. 학교 노선에 따라 시간당 18달러부터 21달러 선에서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중 풀타이머는 60%를 상회하며 30% 정도가 파트타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버스도 대형이 있고 중형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몰고 다니는 미니밴 사이즈 등 다양하며 운전 이외에도 장애인 학생을 위해 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그들이 타고 내릴 때 도와주는 모니터링 요원으로서의 잡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모니터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장애자 버스를 운전하거든요. 그럼 이제 리프트 올리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버스 바깥에서 리프트를 조정을 하면 버스 안에서 휠체어를 받고 휠체어를 고정하고 그다음에 장애자를 돌보고 또 예를 들면 스페셜 니드 차일드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데 아주 심플한 일들입니다. 주신부는 한인 동포들에게 필기 시험을 안내하고 버스 회사에 잘 적응하도록 멘토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필기 시험은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 강사로서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지금 한 10명 이상이 지원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필기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준비를 영어로 어려우니까 제가 한국말로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이틀, 그리고 할 때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 강의를 하는 거죠. 4시간, 그래서 4주 정도 또는 6주 정도 강의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시험 보고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의 일원으로서 보다 나은 한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많은 학교 버스 운전자들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며 기쁜 삶을 영위해가는 한인들이 늘어날수록 더욱 밝은 한인 동포사회가 조성될 것이라는 꿈을 그는 몸소 실천하는 중입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일반 의사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막기 위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을 권고해 왔었지만 아스피린 매일 복용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그런 권고는 유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헬스 엑스퍼트에 따르면 이제는 더 이상 60대 이상 연장자들에게 첫 번째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라고 권고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40세에서 59세까지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담당 의사와 상의를 거친 후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아스피린 복용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 심장병과 뇌졸중은 주요 사망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4명 중 1명은 이것으로 사망합니다. 아스피린 복용이 이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뇌나 위장 그리고 내장 등에서의 출혈의 위험성을 아울러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런 위험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커진다고 최근의 의학 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인 고교생 조셉 황군이 최고 명문 하버드대를 비롯해 5개의 국립사관학교까지 당당히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이어 고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황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 부회장을 거쳐 지금은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태권도와 테니스,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JROTC로도 활동하며 팬데믹 기간 중 학교 내 튜터 단체를 조직해 거기서 받은 후원금을 커뮤니티 노숙자 쉘터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꾸준하게 낙심하지 않고 공부해 나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양, 해안, 연안 경비 사관학교 등 5군데에서 나란히 합격 통지를 받았고 하버드대에서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버드 혹은 공사 입학을 고려 중이라는 그는 스템 분야 쪽으로 전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래 희망은 공군 장교가 돼 조종사로서 푸르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는 것이라는 그는 향후 장거리 전략 군용 수송기인 C-17을 조종하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언어나 문화에 새로 적응하며 자녀들을 위해 고생스런 이민 생활을 꿋꿋하게 해온 부모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끝으로 후배 한인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배경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과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앞으로 꾸준히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42,877명, 신규 사망자 수는 304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7%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434명,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